오늘은 식탁 앞에서 멈춰 서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치료가 끝났는데도 가슴 한쪽이 묵직한 날이 있지요. 검사표를 접어넣고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그 작은 망설임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은 매일 우리가 먹는 것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이 다음 검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밥상은 그냥 식사가 아니라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 병원에 있다. 그 마음을 오늘은 식탁 위에서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두렵게 하지 않고 내 몸이 좋아하는 길을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엌 불을 켜면 익숙한 풍경이 보입니다. 오래 쓰던 밥솥, 반짝이는 그릇, 한쪽에 쌓인 포장식품, 전자레인지 앞에 놓인 그릇, 모두 우리 일상의 일부입니다. 익숙해서 손이 가지만 그 익숙함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은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급격히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먹은 메뉴를 죄책감으로 덮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한 숟가락 덜고 한 숟가락 바꾸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작은 변화가 몸속에 씨앗처럼 심기면 내일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하루가 됩니다. 식탁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먹입니다. 혼자 계신 분이라도 접시를 예쁘게 담아보세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주는 안정감, 김이 오르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풀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이 좋아하는 속도를 찾아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고 염증의 불씨를 잠재우는 작은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집에 있는 재료와 익숙한 도구로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잠시 뒤 우리는 밥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음식들을 살펴봅니다. 어떤 것부터 줄이고 무엇을 조금 더 늘리면 좋은지 어르신의 속도에 맞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히 앉아 계세요. 당신의 식탁이 내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한 걸음씩 시작합니다. 몸은 매일 우리가 먹는 것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특히 치료를 마친 뒤에는 이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먹었는지가 내일의 기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몸은 혈당이 천천히 오를 때 안정됩니다. 흰쌀밥, 흰빵, 달콤한 주스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몸이 급히 반응하게 만듭니다. 급격히 오르고 금방 떨어지면 피곤함이 밀려오고 다시 단 것을 찾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곁들여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몸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곡물도 조금씩 바꿔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조금씩 섞어보세요. 씹는 시간이 늘어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처음부터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 공기만 바꿔도 몸은 변화를 느낍니다. 단백질은 몸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를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가공육, 햄, 소시지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가공식품에는 염분과 첨가물이 많아 몸속 염증 반응을 키우기 쉽습니다. 기름은 한 번 쓰면 식혀서 버리고 새 기름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름이 탄 냄새가 나면 발암 물질이 생긴 것입니다. 튀김보다 구이와 찜,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의 양도 줄이고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제품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우유 대신 두유, 아몬드 우유를 선택하거나 치즈 대신 두부,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이렇게 바꿔도 부족함 없이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간식은 단맛이 당길 때 과일로 바꿔보세요. 주스보다는 껍질째 씹어먹는 통과일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그리고 식탁 밖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플라스틱 용기에서 바로 먹지 말고 그릇에 옮겨 담아 드세요.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쓰세요. 삼각 티백 대신 입찰을 우리면 몸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식사 순서만, 다음 주는 음료만.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 올리다 보면 몸은 금세 달라진 신호를 보여줍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의 몸은 오늘의 선택이 만듭니다. 오늘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염증은 작은 불씨 같습니다. 짧게 타오르면 상처를 회복시키지만 길게 타오르면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작은 불씨가 계속 켜져 있으면 세포는 쉬지 못하고 면역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 먼저 기름을 살펴봅니다. 기름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같은 기름도 온도가 높아지면 변합니다. 튀김 기름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에서 튀김을 줄이고 구이와 찜을 늘려보세요. 팬은 너무 달궈지기 전에 불을 줄이고 기름을 살짝만 두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을 고를 때도 신경 씁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처럼 좋은 지방이 많은 기름은 불을 끄고 나서 넣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밥에 살짝 비벼 먹으면 영양은 살리고 산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고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가공된 고기는 염분과 아질산염이 많아 염증을 키우기 쉽습니다. 대신 신선한 생고기, 제철 생선을 선택하세요.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하고 생선은 구이나 조림으로 조리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염증을 잠재우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색이 진한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양배추를 자주 올리세요. 살짝 데쳐 먹거나 샐러드로 즐기면 좋습니다. 과일은 하루 2개 정도로 적당히. 주스 대신 껍질째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염증 물질을 줄입니다. 발효 음식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 김치, 된장은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장이 편해지면 몸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단, 너무 짜지 않게 신선한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더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려면 설탕도 줄여야 합니다. 설탕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달콤함이 당길 때는 과일이나 고구마, 꿀 한 숟가락으로 천천히 만족시켜 보세요. 식탁 외의 습관도 살펴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유리 그릇,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세요. 배달 음식도 뜨거울 때 바로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티백 대신 입차를 우리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몸속 불씨를 꺼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으로는 걷기가 최고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땀이 살짝 날 만큼 걷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잠도 충분히 자야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염증도 챙깁니다. 억울함, 화, 불안 같은 감정이 오래 쌓이면 몸은 긴장하고 염증이 더 쉽게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웃고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속 불씨가 잦아듭니다.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선택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기름을 새로 바꾸고 채소를 조금 더 올리고 포장 용기를 바꿔 담는 그 순간부터 몸속 경보가 천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몸에는 세포 성장과 분열을 돕는 신호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신호가 강해야 키가 크고 뼈가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과하게 켜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치료를 마친 뒤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성장 신호는 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분열하도록 만들고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와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송아지를 빠르게 키우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우리 세포에도 같은 신호를 줍니다. 치료 후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신호가 너무 강하면 불필요한 세포 증식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유제품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두부와 콩류는 훌륭한 대체 식품입니다. 두유는 유당이 없어 속이 편하고 콩 단백질은 심장과 혈관에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칼슘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마시고 견과류를 한 줌 곁들이면 단백질, 칼슘, 좋은 지방이 한 번에 채워집니다. 요구르트를 먹고 싶을 때는 무가당 제품을 고릅니다. 그리스식 요구르트나 코코넛 요구르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과일을 올려 천연 단맛을 더하면 설탕이 많은 시판 요구르트보다 훨씬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치즈가 먹고 싶을 때는 양을 줄이고 가공 치즈 대신 자연 치즈를 선택합니다. 피자나 파스타 위에 듬뿍 올리기보다는 슬라이스 한 장만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와 함께 성장 신호를 높이는 달콤한 간식도 줄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빠르게 올려 세포 성장 신호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밥의 양을 줄이는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고 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면 좋습니다. 운동도 성장 신호를 다스립니다. 적당한 근력 운동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지만 과도한 과식과 함께하는 운동은 오히려 성장 호르몬을 과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식사와 운동의 균형을 맞추고 밤에는 충분히 쉬어 몸이 차분해지도록 합니다. 현대 젖소의 우유는 과거보다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습니다. 임신 중에도 착유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유제품을 매일 먹는 습관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주 7일 중 3, 4일만 먹고 나머지 날은 식물성 대체 식품으로 바꿔보세요. 몸이 차분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 신호를 낮추면 몸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세포는 차분히 재생되고 불필요한 세포 증식은 줄어듭니다. 결국 몸은 균형을 되찾고 면역이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제품을 줄이고 채소, 콩, 견과류를 늘리는 것. 이 단순한 선택이 몸속 신호를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번만 바꿔보세요. 작은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세포에게 이제 천천히 쉬어도 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몸속 염증과 성장 신호를 다스려도 보이지 않는 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들은 음식의 맛과 색, 포장과 편리함 속에 숨어 아무 말 없이 몸에 들어옵니다. 삼각 티백 한 개에서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몸을 녹여주기도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조각들은 몸속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입차를 사용해 보세요. 찻잎이 그대로 보이는 유리 티포트에 우려내면 차 향도 더 깊어지고 불필요한 플라스틱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수병도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되거나 차 안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햇빛을 쬐면 병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옵니다. 외출할 때는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물병을 준비하세요. 찬물, 미지근한 물을 담아 다니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채로 오면 기름기와 열 때문에 유해 성분이 배어나옵니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세라믹이나 유리 그릇으로 옮겨 담으세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도 플라스틱 대신 유리 그릇을 쓰면 안전합니다. 전자레인지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편리하지만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이 음식으로 스며듭니다. 열에 강한 유리 밀폐 용기를 사용하고 랩을 씌울 때는 음식에 닿지 않도록 살짝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도구도 점검해 보세요. 스크래치 난 플라스틱 뒤집개나 오래된 프라이팬은 열이 닿으면 미세한 조각을 음식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무 주걱, 스테인리스 조리 도구로 교체하고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면 새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준비해두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유리 물병,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도자기 접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위생관리도 쉽습니다. 매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대신 오래 쓰는 도구로 바꾸면 환경에도 좋습니다. 집안 공기에도 미세한 위험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환기를 자주 하고 인공향이 강한 방향제 대신 환기와 습도 조절로 냄새를 관리하세요. 화학 성분이 적은 세제와 천연 세제를 활용하면 손에도 덜 자극적이고 공기에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몸속 보이지 않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회복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안심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는 확신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회복에도 힘을 줍니다. 오늘 집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 하나만 점검해 보세요. 찢어진 것, 색이 변한 것, 오래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안전한 재질로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결정이 몸속 환경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몸은 한 번에 모든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다음 주에는 음료를 바꿉니다. 주스 대신 물,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 그 다음 주에는 기름을 새로 사서 팬 온도를 낮추고 짧게 조리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를 하나씩 쌓아 올리면 몸은 금세 달라진 신호를 보여줍니다. 기록을 남기면 더 좋습니다. 오늘 먹은 메뉴, 식후 기분, 밤의 수면. 세 줄만 적어도 내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느 날은 가볍고 어느 날은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패턴을 알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율은 다시 힘을 줍니다. 마음도 중요한 치료 도구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몸속 염증을 높입니다. 불안은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왜 나만이라는 마음 대신 오늘도 해냈다라는 마음을 선택해보세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해도 스스로 칭찬합니다. 칭찬은 마음의 약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의 회복도 빨라집니다. 가족의 역할도 큽니다. 식탁에서 나만 다르게 먹으면 외롭습니다. 가족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찾아보세요. 닭볶음탕 대신 닭찜, 튀김 대신 구이, 달콤한 디저트 대신 과일 한 접시. 가족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메뉴를 고르면 부담이 줄고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친구나 이웃과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같이 걷고 좋은 정보를 나누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오래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만나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보여줍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 여정에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선택이 모여 다음 검사표를 웃으면서 받아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몸을 안정시키는 식사 순서, 현미와 보리로 바꾼 밥,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와 콩 단백질, 튀김 대신 구이와 찜으로 바꾼 조리법, 그리고 플라스틱 대신 안전한 그릇에 담는 습관까지.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 작은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밤에 덜 붓고 아침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그 마음이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몸은 그 신호에 반응해 조금씩 회복의 속도를 높입니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진짜 회복은 집에서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 쉬는 것을 다시 세우면 몸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함께 응원하면 더 오래, 더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두려움이 올라왔다면 그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을 드셔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순간 마음도 따라 편안해집니다. 완벽한 식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모두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바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바꾸면 됩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변화를 보여줍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뒤 거울 속에서 달라진 표정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웃음입니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하루 15분만 웃어도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웃을 거리를 찾아보세요. 그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오늘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밥 한 숟가락, 물 한 잔, 산책 10분.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내 몸은 다시 강해지고 두려움보다 평안이 커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과 하루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쉬고 잘 웃으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재발 방지의 길입니다.